자, 아무튼 자, 오늘 집합 해볼 거고요. 118페이지 있는 데부터 할 건데 집합 많이 쉽다. 자, 118페이지 피세요. 한 번에 쭉 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나만 쉰다. 네, 나만 쉰다. 오늘 시간이 없어. 오늘은 시간이 없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네. 자, 한 번에 다 끝낼 거여서. 애들아, 힘들죠? 시작했는데 벌써 힘들면 안 돼요. 조금 이따 힘드세요. 위로가 조금 될 것 같고요. 자, 집합의 연산. 힘내자. 여기 집합 연산 단원까지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야. 2학기 중간고사 범위야. 오늘 하면은 중간고사 끝이야. 이제 기말고사 범위 나왔어요.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할 거고, 만약에 혹시나 안 되면 우리 애들아, 목요일날 3시간씩 해가지고 맨 끝에 안 되면 일요일날 한 번 더 해야 돼. 그럼 진짜 너무 싫잖아. 그래서 그냥 목요일날 해야 돼. 알겠지? 목요일날 빠지지 마시고요. 목요일날 그래서 2시까지 끝내고 3시까지 클리닉 해줄 거야. 질문 좀 받아줄 거고 숙제 클리닉 할 거고 그러고 갈 거야. 목요일 3주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 애들아, 한 바퀴 굴려야 돼. 한 김에. 자, 첫 번째, 어딘가에서 끊기면 안 된다. 자, 합집합하고요. 되게 쉬워. 합집합.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 있어. 교집합. 진짜, 야, 집합은 쉽잖아, 근데. 그래서 집합은 쉽지? 집합 쉬워요.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집합 연산 기호는 우리가 수 연산하고 달라요. 수 연산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은 체계가 따로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집합은 다른 우리가 연산인 거야. 그래서 집합을 합하겠다, 덧셈이 아니란 거야. 말만 합이야. 그래서 합집합은요, 우리가 A집합하고요, 우리가 B집합을 합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써. 저 모양이 합집합 기호야. 근데 얘는 말을 기억해야 돼. 말을 어떻게 기억하냐? 집합 A 또는 또는이에요. 집합 B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하나 표기해 볼게요. A라는 집합은 14의 약수 가자. X는 14의 약수. 이렇게 써놓을 거고, 그 다음 B집합은 X는 9의 약수.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원소 나열을 다시 시키면 우리가 14의 약수니까 1, 2, 7, 14겠죠. 그 다음 B는 1, 3, 9겠죠. 그때 얘네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그냥 완전히 편해. 그려볼 거야. 집합 A에 들어가는 얘가 있고요. 집합 B에 들어가는 얘가 있어. 집합 A에 들어가는 얘 1, 2, 7, 14가 원소란 거고 1, 3, 9가 원소란 건데 둘이 겹치는 원소가 한 가지 있어. 그럼 둘 다 될 수 있게끔 1, 얘를 A랑 B에 겹치는 부분에 적는 거야. 1, 쟤네가 양쪽에 다 있잖아. 그러고 나머지 2, 7, 14를 이쪽, 그 다음 3하고 9를 이쪽에 B만 되게 A만 되게 적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집합 A 또는 집합 B라 했으니까 집합 A가 되거나 집합 B가 되는 원소들을 다 적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저기 노란색으로 적은 글씨를 모두 적는 거야. 1, 2, 7, 그 다음 14, 3, 9 모두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수를 작은 수부터 적을 이유가 없어. 내 눈에 편하려고 그렇게 적는 거고 그냥 다 적으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어요? 저게 합집합이야. 저기 안에 있는 모든 거가 합집합이에요. A거나 B거나 인 거여서 A에 있거나 B에 있는 거 다 적으면 되는 거야. 근데 1을 절대 2번 적으시면 안 돼요. 중복은 허용 안 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 잡아줄게. 중복 원소 없어요. 중복 원소 불가야. 불가. 중복하지 않는다. 그러고 교집합은 A 교집합 B라는 거야. 둘이 교집합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둘이 겹친다는 거야. 우리 연립관점이랑 똑같아요. 둘이 겹친다는 거여서 우리가 어떻다는 거야.
집합 A고 A 그리고 집합 B가 되시는 거예요. 집합 B. 둘의 겹치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원소 오직 한 개밖에 없죠. 1. 얘가 교집합이다.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게 교집합이야. 그냥 알겠죠. 사실. 그리고 또는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명제가서도 중요하니까 아셔야 되고, 지금 그래서 그리고 표현 또는 요 표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에는 우리가 서로소 요 과정 볼 거고요. 세 번째 서로소. 그래서 서로소란 말을 우리 분명 정수에서 했거든. 2랑 3은 서로소다. 맞아 아니야? 서로소 뜻 뭐야? 둘이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가 서로소죠. 그 말이 우리가 정수에서 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집합에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집합은 다른 체계라고. 그래서 집합에서 서로소는 뭔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둘의 교집합이 없다는 거야. 둘의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서로소예요. 그러면 하나는 2의 배수야. 하나가 2의 배수. 그 다음 하나가 홀수야. 그럼 어때? 2의 배수가 짝수잖아. 둘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둘이 이제 겹치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서로소 관계다 라고 하시며 표기법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A랑 B의 겹치는 부분은 아예 원소가 한 개도 없어야 된다 라고 공집합으로 표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소야. 그래서 우리 정수에선 최대 공약수 1 있었는데요. 아니라고. 집합 다른 거라고. 라고 말하고 시작한 거야. 둘이 체계가 다르다고. 아시겠어요? 겹치는 거 없다고. 그게 서로소야.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고 이때 여기에서 뭐 포함관계 막 이런 거 써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이따 뒤에 한 번에 다 할 거고요. 여기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섞여 있는데 네 번째 연산 성질. 자, 얘 연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수연산할 거야. 먼저 2 더하기 3 더하기 5 써 있어. 그 다음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 써 있어. 그 다음 2 곱하기 3 더하기 5 써 있어. 이거 먼저 볼 거예요. 자, 위에 거 덧셈 연산 어때요? 우리가 순서를 2 더하기 5 더하기 3으로 바꾸나 또는 2 더하기 3에다 괄호 치고 5를 적거나 괄호를 치든 순서를 바꾸든 다 괜찮은 거 알아? 얘 상관없잖아. 맞죠? 연산이 몇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 연산이 덧셈 한 가지여서 그래요. 얘가 단일 연산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연산이 한 개야. 기호가. 아래 곱하기도 똑같죠. 곱하기 하실 때 2 곱하기 5 곱하기 3으로 바꾸고 그 다음 2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뒤에 이 부분에 괄호를 치든 상관이 없어요. 먼저 여기 곱하셔도 괜찮잖아. 얘가 단일 연산이어서 그래. 근데 2 곱하기 3 더하기 5야. 얘를 할 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괄호 안에 연산을 먼저 하셔야 되죠. 똑바로 연산할 거면. 그러거나 아니면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는 거야. 6 더하기 10으로 분배가 가능해요. 분배가 가능. 분배 법칙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 혼합연산이어야 돼. 이 방식대로 우리가 집합 연산들을 해볼 거야. 우리 연산의 개수만 따지는 거야. 자, 첫 번째 1번 A 교집합 B 교집합 C야. 그 다음 두 번째 A 합집합 B 합집합 C야. 얘네는 연산 기호가 교집합만 썼지. 연산이 하나야. 그러면 A 교집합 C 교집합 B 그 다음 우리가 A 교집합 B 괄호 치고 교집합 C 전혀 문제 없다는 거야. 우리 교환하셔도 되고요. 결합하셔도 문제 없다는 거야. 이유는 단일 연산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단일 연산인데 너네 분배 받잖아? 100% 틀린 거야. 분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일 연산일 때는 우리가 교환하고 결합만 된다는 거야. 거기 써 있는 게 그거야. 근데 연산 횟수를 신경 써야 돼. 아래 합집합도 똑같아요. 얘가
A 합집합, C 합집합 B로 적든 아니면 A 합집합 뒤에다 괄호 쳐서 B 합집합 C로 적든 문제가 없어요. 단일 연산이어서. 단일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두 번째,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써있다. 이거는 연산이 한 개, 두 개가 있지. 연산이 두 가지야. 이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때는 혼합연산이니까 반드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펼치는 전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집합이어 전개라는 단어 안 쓰고 분배 법칙이라고만 해요. 그래서 분배 법칙 걸어주시면 A 교집합 B, 그 다음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로 우리가 아까 펼친 저 전개 방식하고 똑같이 펼쳐주시면 되는 거야. 자, 하나 전개하시면 A 교집합 B 나오지. 둘 전개하시면 A 교집합 C 나와. 그러고 요 사이 연산기호를 그대로 적는 게 전개잖아. 이 숫자 연산한 것도 앞에 연산해서 6, 뒤에 10, 둘이 덧셈 그대로 붙이죠. 저 방식대로 연산 그대로 하는 건데 연산 횟수만 신경 써주면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거. 그럼 첫 페이지에서 참고점. 이렇게 네 가지 위에 써 있는 요소거든. 참고. A 합집합 공집합. 공집합하고 A를 합집합할 거야. 그럼 누가 크게? A는 원소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공집합은 비어 있잖아. 둘 중에 큰 건데 하나가 아예 텅 비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합집합했을 때 얘 또는 얘다 라고 또는 써주면 그냥 A밖에 안 된다는 거야. A 원소만 다 들어간 거잖아. 공집합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 둘의 교집합할 건데 겹치는 걸 써줄 건데 겹치는 게 공집합이네. 겹치는 게 없다. 공집합. 그래서 그 정의 그대로인 거야. 겹치는 게 아예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아예 없다. 그러고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포함 관계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포함 따로 교집합 따로 절대 아니고요. 다 같이 가 내용을. 자, A라는 집합을 A 합집합 B랑 크기 비교를 하셨을 때 A는 반드시 A 합집합 B에 포함돼. 우리가 A 합집합 B를 그려볼 거야. 그럼 A 합집합 B는요, 모양이 요만큼이지. A는 여기 안에 요만큼 차지하고 있잖아. 반드시 포함돼요 라고 하고 있는 거가 세 번째. 그 다음 A 교집합 B는 둘이 겹친 부분이니까 요 부분만 의미하는데, 겹치는 부분은 A라는 집합의 구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쏙 들어간다. 그게 포함이라고. 이렇게요. 거기 참고에 써 있는 거 그 부분까지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 뒤에 문제에서 자꾸 나온다. 드모르간까지 있지 오늘. 네, 그 다음 가볼게요. 이렇게 참고 얘네들 아시면 되고, 얘네 두 개가 더 중요하고, 얘는 그림 그리면 당연히 포함돼요. 당연히 들어가신다. 처음 하는 거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전체 집합할 거고, 그 다음 여집합할 거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차집합할 거고. 자, 전체 집합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에서 모든 요소들을 표현한 게 전체 집합이란 거야. 그냥 전부인 거예요. 자, 내가 적어볼게. A라는 애는 X바, X는 짝수라고 표현돼 있어. 그러면 B는 X바, X는 우리가 홀수라고 써 있어. 그때 전체 집합이 첫 번째, 이거 첫 번째부터 할 거야. 전체 집합은 X바 X는 자연수다 라고 만약에 써 있잖아. 그러면
자연수란 거는 무조건 어떻게 잘려? 짝수랑 홀수로 구분되지. 그럼 전체 집합을 우리가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정확히 반씩 자르는 거야. 둘이 나눈 거야.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우리 A랑 B의 겉의 틀 자체를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다 라고 줬으니까 저 전체 틀이다. 저기 안에 우리가 A랑 B를 구성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는 표기가 전체 집합이야. 그냥 전부라고. 요 자연수 전부. 표현이야 그냥. 전체 집합.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전체 집합이 X바, X는 정수다 라고 써 있어. 그러면 정수는 자연수보다 범위가 더 넓어졌잖아. 그러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얘가 그 문제의 전체 틀이다 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러면 요 전체 집합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도 있는데 거기에서 자연수 갖고 다시 구분 내리고 있으니까 A가 있고 그 다음 여기 B가 있는 거야. B. 이렇게. 여기 밖에 틀에 마이너스 5, 0, 점점점, 마이너스 1억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문제의 큰 틀이야.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은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문제에서 수의 전체라고 잡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x는 실수다라고 문제에 자꾸 써 있잖아. 우리 방정식 푸실 때 x는 실수다 써 있죠. 그런 게 이제 전제 조건이고 x 자체가 될 수 있는 건 전체 집합 안에서 고른다. 실수에서 고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 이게 전체 틀. 그냥 전체다. 그래서 U 이렇게 적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여집합이란 거가 이제 표기가 잘 돼야 되고 차집합도 잘 하셔야 돼요. 얘네 갖고 이제 뒤에 성질들 몇 가지가 더 있어서 5번 여집합. 여집합이란 게 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첫 번째 내용에서 U랑 A만 할 거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여서 이렇게 표기했는데 B가 없어요. A까지만 할 거야. A란 얘가 짝수래. 그럼 짝수가 있고요. 밖에 쪽에 홀수 애들이 있겠지. 그래서 얘가 요 자리가 짝수야. 짝수들 2, 4, 점점점 쭉 다 적힌 거야. 그럼 밖에는요. 1, 3, 5, 점점점 이렇게 적히겠죠. 그때 A 집합 빼고 나머지란 글자. 여자가 남을 여자거든. 한자로 못 써요. 남을 여자인데 그래서 얘가 A 빼고 나머지 라는 표현하고 같은 말이 A의 여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거는 표기법으로 A의 여집합이다 라고 A 밖에다 라고 표현한 거야. 말 쪽이야 집합이 전체적으로. A 빼고 나머지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나머지야. 반드시 전체 집합 기준에서 A 빼고 나머지 A의 여집합이라고 표기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집합 아시겠어요? 여집합은 괜찮아요? 여집합 괜찮을까요? A 빼고 나머지야. 그냥 A 밖에 부분이란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A, B가 같이 있다 만약에 문제 따른 거야. 그냥 A가 있고요. 여기 B가 이렇게 있어. B. 그냥 B가 서로 소관계야. 그럼 A의 나머지는 그냥 B 포함돼가지고 그냥 이쪽 다 나머지 한 거야. 얘는 다 A 나머지야. B 포함된다고 거기. 그러면 문제는 뭐가 B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포함된다고. 이제 포함관계 걸려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여섯 번째 차집합인데 아까 합집합도 그렇고 차집합도 그렇고 우리가 차 뺄셈 아니란 거야. 집합은 다른 책이라고 연산 자체가. 알겠어? 전개라는 분배 법칙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내가 연산 방식을 수랑 똑같다. 그건 똑같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연산 책에는. 자, 근데 차집합 뺄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읽어줄게요.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말로 하면은 조금 어렵고요. 자, A 집합이 1, 3, 5, 7을 할 거고요.
B 집합이 5, 7, 10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거야.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둘의 교집합이 뭐야? 5랑 7이죠. 5랑 7이야. 그럼 여기 1, 3 있고요. 여기 10 있죠. 이때 A 차집합 B라는 표현을 우리가 뺄셈으로 그냥 얘는 차집합이라 표기하는데 A 차집합 B는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된대. 그 말 자체로 따지면 우리가 A에만 있는 얘들 요쪽이다 라고 해서 다음은 원소가 1과 3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A에만 있어야 된다고. B에는 없어야 된다고. 근데 차집합 연산하는 방식 설명 다 드릴 거야. 얘가 원래 하나가 헷갈려. 여집합보다 차집합이 어려워요. 그러면 두 번째 B 차집합 A인데 B 차집합 A는 그럼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어야 된대. 그러면 B에만 있다. 10이란 거죠. 10. 그래서 교집합을 계속 걷어내 주는 거야. B만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자, 차집합 연산은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가지고 우리가 A에만 있는 거, B에만 있는 거 요렇게 바꿔주시는 게 나아요. A에만 있게, B에만 있게 거기에만 있는 얘들로 우리가 원소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차집합 연산은요. 우리 연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 A에서 B를 뺄 거래. 근데 그 뺄셈 연산이 수연산이 아니라 연산을 하시는 방식은 원소를 기준으로 하는 연산이야. 원소 기준에 대한 연산이야. 그럼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럼 1, 3, 5, 7 있는데 5, 7, 10을 뺄 거래. 원소 기준으로밖에 못 뺀다고. 같이 있는 거밖에 못 빠져. 그러면 A에 남은 거는 1, 3이죠. 저렇게 빼는 거야. 원소 기준으로만 빼는 거야. 그럼 10은요? 없는데 어떻게 빼? 원소 같이 있어야지 빠질 수 있는 거야. 원소 기준 연산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B 차집합 A 할 거야. B 차집합 A는요. 5, 7이 빠진 거야. 그러면 10 얘만 남는 거죠. 1, 3은 뺄 수가 없다는 거야. 원소 기준 하에 하는 연산이야. 차집합이 보통 잘 안 되고요. 조금 헷갈리고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적혀있는 부분들 할 거고 하나씩 해볼게요. 둘을 섞을 거야. 첫 번째 1번. 그래서 A 합집합, A 여집합 할 거예요. A란 얘랑 전체에서 A 빼고 나머지가 여집합이라며. 둘이 합치시면 반드시 뭐가 되냐? 전체 집합이 된다. 네. 둘이 합치면은 반드시 전체 집합이야. A랑 A 빼고 나머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A 교집합, A 여집합이야. 여집합이란 건 그 부분 외의 거야. 그 부분 외의 거. 근데 그 부분 빼고 나머지인데 어떻게 교집합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공집합. 근데 사실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는 게 제일 편하다. 이렇게 A 하나 그려놓는 게. 그러시면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집합에 여집합을 하면은 우리가 텅 빈 거를 빼고 나머지인 거니까 텅 빈 거잖아 공집합. 그걸 뺀 나머지야. 그럼 전체 집합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 그 다음 전체 집합에 여집합이면 꽉 채워 있는 거에 여집합인 거니까 공집합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A의 여집합에 여집합 보실 거예요. 그럼 얘는 혈례랑 똑같아. 짝수의 반대쪽이야. 홀수. 홀수의 다시 짝수. 이렇게 걸리는 거야.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A 빼고 나머지래. 그거의 다시 나머지야. 그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왜? 얘네가 이분법적이어서 그래요. A 빼고 나머지, 그 다음 그거의 다시 나머지야. 혈례랑 똑같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것처럼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얘는 우리가 A가 된다. 얘가 되고요. 여집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명제가 여집합이 엄청 많이 나와. 4번. 우리가 U 차집합 A래.
전체 집합에서 A를 쏙 뺄 거래. 얘는 그냥 쏙 빠질 거 아니야. 왜? 전체 집합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 A란 집합을 걷어줄 거야. 그럼 밖에 있는 거는 A 여집합이 되겠다. 나머지는 A 여집합. 이렇게 된 거야. 저거 2항에서 덧셈하시면 집합 깨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연산은 우리 집합 연산이 따로 있는 거야. 그 다음 우리 5번째 표기를 잘 하셔야 돼요. A 차집합 B 얘를 표기하는 방식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부분하고 두 개 알아야 돼요. A 차집합 A 교집합 B 요만큼 아셔야 되는데 잘 봐봐. 해줄 거야. A, B가 있어. A란 얘랑요 B의 여집합 있죠.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야. 그럼 B의 여집합 부분은 B의 밖에 있는 요 부분이 B의 여집합이야. B의 여집합, B의 밖에 부분. 그럼 그거를 교집합하시면 어디 부분만 남아? 여기만 남죠. 그래서 저렇게 같다라고 나와지는데 그래서 지금 아셔야 되는 건 이 차집합은 같은 역할이 교집합, 여집합하고 같은 연산이란 거 알아야 돼. 차집합 연산을 교집합으로 바꿀 때 교집합의 여집합을 돌리는 거야.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하고 똑같다. 요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5번째에 써있어. 여기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 연산 계속 돌려야 돼. 이거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거 A에서 A 교집합 B를 뺄 거야. A, B 있고요. 거기에서 A란 얘에서 A 교집합 B 요 부분을 걷어낼 거래. 그럼 남는 부분 이쪽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소를 제거시켜 주니까 저대로만 남는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표기만 아시면 되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돌린다. 저게 연산 확장이야. 여기 형광펜 쳐줘야 돼.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 그래서 밑에 표현법 적혀 있거든. 지금 아셔야 되는 정도까지만 할게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B가 A에 쏙 들어가 있지.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우진아 봐야 된다. 엎드려 있길래 그냥 스트레칭 했어. 자, B가 A에 쏙 들어가요. B가 A 안에 쏙 들어가. 그럼 얘랑 같은 표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A가 자 B가 A에 들어가 있어. 그럼 둘이 어때? 교집합 하시면 어떻게 돼요? B가 그냥 쏙 들어가 있으니까 B 나오지. 이 표현을 보시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으면 돼. 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요. 둘의 합집합 걸 거야. A 합집합 B야. 둘의 합집합은 뭐게요? 조심히 가. A다. 큰 거가 걸린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네 번째가 앞으로 확장성에 중요하고 일단 세 번째까지 할게요. B차 집합 A래. 둘 중에 누가 작아? B가 작잖아. B에서 A 원소들을 뺄 거래. 원소 기준의 연산이라 했죠. B에 있는 원소들에서 A 있는 원소들을 빼줄 거야. 다 빠진다고.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나와. 쏙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A가 얘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림이. 오케이?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다 A 애들이지. 그래서 다 빠지는 거야. 여기까지 세 가지를 아셔야 되고 네 번째가 명제 가서 쓸 거여가지고 네 번째가 암기예요. 얘가 암기인데 둘을 뒤집으면 우리가 포함관계가 걸린다는 건데 너무 명확해. 자 봐봐. A의 여집합 볼게요. A의 여집합은 이렇게가 A의 여집합이지. 밖에 있는 A 외부 부분. 근데 B의 외부 부분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들어가지잖아. 그럼 어때? B의 여집합이 더 크죠? 사이즈가 더 큰 거야. 그래서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돼. 그래서 요 말이 정확히 둘이 같다. 아예 같은 말이야. B가 A에 포함되잖아.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돼. 같은 말이야.
저기 색칠해보면 알아. 방금 내가 한 것처럼. 무조건 B의 여집합이 더 커. 왜? B가 작았기 때문에 B의 여집합이 더 큰 거야. 둘이 반대쪽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명제 가서 쓸 거고요. 그 단원이 집합 하나가 아니라 원래 옛날에는 여기까지 그냥 집합이 다시 나와요. 2학기 때. 기말고사 때 다시 그냥 나와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A 교집합 B에 공집합이 걸릴 때 둘이 서로서로 표현하고 일치하는 표현들 써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A랑 B가 이렇게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럼 A 차집합 B를 하잖아. 빠져 안 빠져? 원소가 A에서 B 거를 뺄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게 공집합 표현이야. 이게 나오면 공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둘이 차집합 하셨을 때 빠진 게 없어. 그럼 겹치는 게 없다는 의미자. 겹치는 게 없어요. 교집합이 없다는 의미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다음 B 차집합 A야. B 차집합 A. 이건요. B래. 얘도 겹치는 게 없어. 그 다음 세 번째 거 적혀있다. 세 번째 거 A가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B의 외부 부분에 A가 쏙 들어간대. 아까 내가 한번 그렸었어. 거기 안에 쏙 들어가려면 우리 둘이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쏙 들어가려면. 겹치는 게 하나라도 생기면은 여집합 안에 못 들어가요. 얘가 살짝이라도 겹치잖아? 그럼 외부 부분이 아닌 부분이 교집합에서 생겨나.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 그냥 용어가 많아가지고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개념 체크 문제 조금 이따 풀라고 할 거고. 자, 연산 좀 쭉 다 해볼게요. 먼저. 반 했어요. 이게 반이야. 그냥 표현 자체들이 많아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야 돼서 집합은 유형편 풀라고 했어. 한 문제에 오래오래 안 걸려요. 자, 필수 예제 1번 간다. 필수 예제 1번. 필수 1번은 전체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래. 1, 2, 3, 4, 6, 12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얘가 문제 시작점이란 거야. 전부는 쟤네밖에 없어. 쟤네만 전부야. 문제에서. 그때 A 집합은 짝수래. 그러면 여기에서 2, 4, 6, 8 적고 있는 게 절대 안 된다고. 전체 집합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서만 짝수 골라주는 거야. 2, 4, 6, 12. 전체 집합 안에서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요. B는 3의 배수래. 3, 6, 9 적는 거 아니야. 3, 6, 12. 저기 있는 전체 집합 안에서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 틀이란 거야. 그때 첫 번째 1번 A 교집합 B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 뭐라고? A 차집합 B로 교집합 여집합을 꼭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잘 풀어. 그래야지 안 표시하고 푼다. 그럼 A에서 B의 원소를 제거할 거래. 뭐랑 뭐 제거돼? 6하고 12 제거되네. 그래서 우리가 2랑 4만 남는다. 이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원소만 연산하시는 거고요. 생각보다 차집합 저렇게 원소만 제거하는 거가 3개짜리 가서도 이용하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원소만 제거하는 거야. 없는 원소는 제거를 못해요. 집합 차는 A 여집합 합집합 B야. 답이 없다. 이건 해야 되네. A 여집합 구할게요. A 여집합을 적을 때도 주어진 집합에 있는 전체 집합 안에서만 고르는 거야. 그럼 여집합은 1, 3, 그 다음 끝이죠. 1, 3.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러면 얘랑 합집합 B를 할 거니까 1, 3, 3, 6, 12. 합집합 걸어주면 있는 거 전부다 라고 하는 거지. 그게 합집합이라고. 합집합은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또는이야. 또는. 그 다음 세 번째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연산할 때 차집합이 뭐라 했어? 교집합의 여집합이라 했지. 그걸로 돌리셔야지 연산이 잘 돼요. 요거를 바꿔. 교집합에 그 다음 원래 거 B의 여집합 써있죠. 요거에 외부에
밖에다 여집합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얘들아 저 표기해야 돼. 교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줘야 돼. 반드시. 그래야지 연산이 잘 돼.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한 게 저것만 엄청 잘 써도 반 정도 풀어. 그럼요. 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후서가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뭐게? B의 여집합하면 B 빼고 나머지지. B 빼고 나머지에 다시 나머지 하니까 켤레랑 똑같은 거야. 1 플러스 2i의 켤레 하시면 원래 걸로 돌아오잖아. 그것처럼 이분법인 얘들은 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둘 중 하나여서. 그래서 B였다, B가 아니었다. B가 아니었다, B였다. 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B가 된다. A 교집합 B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둘의 교집합은 몇이다? 62. 둘이 겹치는 게 6과 10이다. 진짜 이래요. 뒤에 가야지 문제가 좀 있어. 자, 4번. 전체 집합 빼기 A 여집합 있어요. 전체 집합 빼기 차집합 A 여집합 있어. 빼기 미안.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인 거야. 맞아?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걸로 돌아가죠. 얘가. 그래서 전체 집합 교집합 A니까 얘는 A가 된다. 라고 우리가 교집합은 A가 겹치겠죠. 전체 집합하고. 그래서 A 그대로 써주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밑에 보기들 풀 거예요. 그래야지 차집합 연산이 들어가죠. 얘들아, 이게 그 문제 어렵잖아. 최상위반 거. 그거 똑같이 만들면은 3회독 차여서 지금 들을만 하거든, 지연아. 그 문제가. 안 들을만 하지? 알겠다. 그런가 봐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몇 번 회독이 돼야지 좀 나아져서 자,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 괜찮아. 아까 말했어. 지연이 이제 보겠지 뭐. 오늘 보려고 하긴 했어요. 지연아 그거 한 30분 날림이거든? 30분 떠들었거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수시만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음. 수업을 진짜 엄청 길게 했을 것 같아서 안 보고 그 학과 찾기 얘기 엄청 오래 했어. 학과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 있는 거야. 자, 아무튼 자 본다. 필수 문제 2번은요. 오늘은 필수 문제 위주로 풀어줄 거야. 아래 거 본인들이 푸셔야지 좀 나아져. 자, 전체 집합이 1, 2, 3 저기부터 9까지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 그래서 잘 봐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A랑 B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하는데 둘의 교집합을 알려줬어. 그럼 A, B 쓰시고요. 여기 안에 7 이렇게 있는 거지. 둘의 교집합이 7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독이 잘 돼. 그 다음 B 교집합 A 여집합. 후서가 교집합 여집합 보면 뭐랑 똑같다? 저기 써있다.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하고 똑같다고. 그래야지 연산이 잘 돼서 그래. 둘이 왔다 갔다 요 값이 3, 5란 거야. 그럼 B 차집합 A는 B에서 A 원소들 걷어낸 거지. 그럼 요따가 우리가 3과 5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3, 5. 그러면 A 합집합 이제 할 거 다 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만 하면 돼. 그럼 A랑 B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 밖에 부분에 2, 4, 6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 큰 틀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 보니까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7이 있어. 근데 한 자리 빼고 지금 다 채운 거지. 그럼 남은 숫자 어디 한 거야? A 차집합 B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1 넣어.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가겠다. 저 자리 자기가 추론해서 채우는 거야. 쉽다고. 쉬워. 후석이 안 쉽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쉽다고 이런 데가 어딨어.
없어요. 원방 할 때 표정 봤잖아, 그때. 주빈아, 너 할만하지? 너 요 스타일 잘할 것 같은데. 너 논리성이 좋은 편이어서 괜찮던데. 어. 요거 알아듣지? 집합은 안 불편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그래서 저렇게 채워주시면 이제 문제에서 뭐래? A 집합이 1789, 1789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집합 A의 원소 1789. 아, 우리 안 되겠다. 한번 쉬어야겠다. 한번 쉬자. 자, 지금 말고요. 3, 4, 5번까지 하고요. 지금 두 문제 풀었어. 아까 설명이 길어서. 자, 오늘 필수 문제들 풀어드릴 거고, 오늘 6시까지 밑에 문제들 쭉 풀고 가실 거예요. 밑에 문제들은 풀고 갈 거야. 뒤에 연습 문제 집 가서 풀어오라고 할 거고. 필수 3번은 이렇게 써있네. A 집합이 2, 3, 5, A제곱 빼기 5가 있고요. 그 다음 B 집합은 4, A 빼기 1, 6 빼기 A 얘네가 있고요. A 차집합 B 다음 값이 원소가 5다 라고 써있을 때 A 값은요? 라고 써있네. 그러면 여기에 차집합에 대한 이해가 잘 잡혀 있어야 돼. 자, 우리 차집합할 때 내가 뭐라 했냐면 원소만 걷는 거라 했어. 그럼 AA는 2, 3, 5, A제곱 마이너스 5인데 지금 여기에서 잠시만 여기에서 5 빼고 다 걷어진 거지. 그럼 뭐뭐 걷어진 거야? 2랑 3이랑 A제곱 빼기 5가 차집합 연산을 통해서 걷어진 거야.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B란 얘가 2랑 3이랑 A제곱 마이너스 5가 모두 B의 원소란 거잖아. 그래야지 걷어지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골라줘야 되는 거야. 자, 나는 2가 얘하고 3이 얘하고 얘가 요거 할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잘 봐봐. 여기에서 둘이 서로 같은 집합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 그때 2가 얘고 3이 얘인 것도 있는데 2가 얘고 3이 얘인 것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안 되니까 요걸로 한 방에 넣어주고 자기가 넣어 체크해 주는 거야. 자, 쟤만 하나가 빈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사다 라고 하니까 A 값은 3이거나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 값이 3이면은 그러면 B 집합은 원소가 4, 2, 3이 있겠죠. 그랬을 때 옆에 2, 3 몇이야? 4죠. 얘가 2, 3, 4랑 똑같다. 얘 맞네. 그래서 첫 번째 A 값이 3이다 라고 끝나는 거야. 자기가 풀 땐 저기까지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A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B 집합은 4, 마이너스 4, 저기 마이너스 3 넣으니까 9고요. 그때 이 값하고 2, 3, 4가 똑같겠니? 안 똑같다. 땡. 이렇게 그어지는 거야. 여기 좀 넣을게. 그래서 위에 거에 A만 된다. 그래서 다 했어? 응. 24번 집 가서 영상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영상 올려줄 테니까. 나머지 잘했어? 그 숙제 밑에 클린 써 있는 것들만 풀어와. 그리고 24번 봐보고 안 되면 내일 와서 다시 또 해보면 될 것 같아. 1번 다 맞나? 봐봐, 1번. 그래서 1번 전체에다 6 곱해서 분모 없게끔 하고 전개 하나씩 해서 왼쪽으로 몰아서 는 0의 방정식으로 만들고 근해 공식 써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지금 1번 해. 지금 1번 하고 가. 그럼 검사 안 맡아도 돼, 1번. 맞다. 뭐 먹었어, 지연아? 라이스 페이퍼 생으로 드셔보셨어요? 아니, 그중에 친구들이랑 그렇게 먹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갔었어? 네, 뭐지? 잘 갔다 왔네. 식당에서 갔다 왔는데 아,
재밌었어? 그래서 새벽 6시. 후석이 좀 나눠줘. 라이스 페이퍼 그거 먹으라고. 그 생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바삭해. 과자 같은 거. 후석아, 너 뭐 먹을 수 있냐? 너 아니 피자는 먹어? 너 못 먹어? 확실한 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확실해. 그래? 아,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데 나 배고픈데. 다음에 먹자. 아, 아무래도 안 처먹을 걸요. 다음에 먹을 사람만 따로 모아가지고 먹어야겠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먹고 싶었어. 그래, 좋다. 자, 필수 예제 4번, 5번하고 딱 10분 쉴게요. 예. 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라고 써 있어요. 필수 예제 4번 보시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다 라는 그림을 자기가 그리는 거야. 이게 문제 풀이법이야. 여기 놀랍게 이거다. 진짜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하나씩 확인하는 거야. 1번 A 교집합 B는 비례해. 맞지 않아? 맞네.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 그려놓고 그걸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 A 합집합 B가 1이에요. 맞아? 둘 중 누가 커? A. 그래서 땡. A여야 돼. 아니다. 땡. 3번 하나씩 확인할게요. 그래도 필수 문제여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A에서 B의 원소들을 빼줄 거야. 여기 남잖아. 땡. 이렇게요. 저기 남잖아. 돈 남잖아. 맞지? 그 다음 4번 A 여집합 합집합 B래. 그럼 A 여집합은 요 부분이고요. B랑 합집합할 거래. 어때요? 요 부분 B지 않아? 그런데 이걸 전체 집합이라 하면은 안 된다. 땡. 이렇게 그리시고 하는 거야. 얘네가. 풀이 방법이 아예 없다. 5번 B의 여집합 얘가 A의 여집합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네 뭐야? B의 여집합이면 B의 외부 부분이 A의 외부 부분 안에 들어간다. B의 외부 부분이 A 외부 부분에 들어간다. 여기는요? 어떡하지? 땡.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야. 여기까지 이렇고요. 뒤에 조금 더 어려워져야지 문제가 좀 돼. 자, 오늘 필수 문제들 쭉 풀어줄 건데 여기 5-2번 풀어줄게요. 여기만. 뭐 하는데? 나 사진 찍어서 알려줘. 나 뒤돌면 뭐가 달라져? 아니야? 그래? 원래 그래? 제가 꽁지언니라 부르면 반응을 안 해주거든요. 응. 누나라고 부르면 반응을 좀 해줘요. 누나잖아. 누나라 해. 재밌어. 자, 그래서 자 하나씩 갑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있고요. A 집합이 2, 4, 6이 있고요. B 집합이 1, 8이 있어요. 아, 너무 못 썼다, 글씨를. 원래 못 썼죠? 자, A 차집합 X는 A래. 요 부분 보시면서 이해가 돼야 돼. A에서 X의 원소를 걷었는데 그대로야. 그럼 이게 뭔 뜻이야? A랑 X의 교집합이 전혀 없다. 거둘 게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잖아. 그래서 원소의 개수로 차집합하는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 A에서 X의 원소를 걷어냈더니 A 그대로래. 둘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고요. 그 다음 B 차집합 X가 얘가 더 중요해. B 차집합 X가 공집합이래. 그럼 요거 말로 적어줄게요. X는 B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B를 다 없애버리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얘는 뭐라고? X와 A는 교집합이 없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X를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럼 X란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X란 얘는 2랑 4랑 6을 전혀 안 갖고 있어야 돼. X는 여기 2, 4, 6이 아예 원소로 없어야 돼. 얘는 반드시 없고요. 그 다음 1과 3 얘네는 반드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1과 8이구나. 1과 8. 얘네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있지? X 원소 부분 집합 개수 세기. 원소의 개수 골라가지고 세는 거. 그거 갖고 하시는 거예요. 2랑 4랑 6을 제거하시고요. 1과 8은 반드시 동그라미야. 그럼 이제 남은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3이 있다 없다, 5가 있다 없다, 7이 있다 없다. 요걸로 우리 세시면 2의 세제곱계 나오죠. 그래서 얘가 8가지가 된다. 이대로 세시는 거예요. 한 줄씩 해석해서 푸는 거야. 해석 단원이야, 단원이. 이렇게요. 아, 여기 근데 필수 예제 하나만 더 하자. 필수 예제. 하나만 더 하고 한번 쉬자. 해석만 적어줄 테니까 필수 예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안 하겠죠? 해보면 좋겠는데. 요것만 해석해 줄 거야. 요거. 필수 예제 이렇게 적혀진 이 부분들이 해석이 잘 돼야 돼. 첫 번째, A 교집합 X가 나온대. 이 말 자체는 뭐야? X가 작아, A가 작아. X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야. X가 A 안에 쏙 들어간다. 그래야지 둘의 교집합이 X가 나오잖아. 그래서 X는 A 안에 쏙 들어가. 그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합집합했더니 얘가 X래 라고 돼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커? X가 큰 거야. 합집합 걸었는데 X가 나왔다는 거.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간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 안에 쏙 들어간다. X가 더 크다고.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면 X 갖고 표현하시면 이렇게 관계가 잡힌 거야.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죠.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 세볼까? 1, 2, 3, 4, 5에서 4랑 5를 걷어냈으니까 1, 2, 3이 얘네에 대한 원소예요. 1, 2, 3. 거기 필수 예제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A의 원소는요. 1, 2, 3, 4, 5인 거야. 그러면 X는 1, 2, 3을 반드시 포함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원소를 골라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1, 2, 3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게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두 번 하는 거니까 얘는 2의 제곱계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저기 해석적 요소만 잘 하시면 돼요. 뒤에 우리 앞에서 하고 온 그 내용하고 겹친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했고요. 자, 10분 쉬자. 아, 집합 다 못 끝내는 거 아니야? 양이 많던데요. 어.
대박. 누가 되게 이거였어? 아 진짜? 엄청 좋아가지고. 오. 자, 그 다음 얼른 해보자. 자, 뒤에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 여기 설명을 드렸어요, 한 방에. 아까 연산 섞여 있을 때 분배 법칙 된다 한 거고요. 결합 교환은 단일 연산일 때 가능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두 번째 드모르간 법칙 써 있는 거 드모르간 요거 합니다. 드모르간 페이지는 126페이지. 드모르간이 다른 게 아니라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일단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연산 설명을 드리고 색칠해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우리 여집합이란 게 단체로 지수처럼 전개가 되는 거야. x, y의 전체의 제곱이야. 그럼 x제곱, y제곱 얘가 되잖아. 그것처럼 처리하시는 건데 얘를 A 여집합이 되고요. B의 여집합이 되는데 합집합의 여집합이 우리가 교집합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연산 방식이고요. 그 다음 내가 색칠해가지고 둘이 왜 같은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연산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얘가 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얘가 왜 그런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알아요. 왼쪽에 하얀색으로 내가 표시한 거를 자, 전체 집합 A, B 얘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밖에 있는 이쪽 부분이 색칠되죠. 맞잖아. 얘랑 일치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A의 여집합 색칠해 줄게요. 그 다음 B의 여집합 색칠해 줄게. A의 여집합은요. A 여집합이 이 부분이야. 노란색. 그 다음 B의 여집합이야. 그럼 B의 여집합 색칠해 줄 거야. 그럼 둘이 겹치는 게 진짜 외부 부분만 겹쳐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 A, B 있고요. A의 여집합이야. A 여집합. 이렇게만 색칠해 놓을게. 그 다음 B의 여집합 이렇게 색칠했어. 그때 겹치는 게 진짜 여기 외부 부분에서밖에 안 겹친다고. 서로 색칠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밖에 부분만 색칠되는 거여서 둘이 벤 다이어그램 갖고 확인이 된 거고 이게 법칙이 된 거야. 법칙이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집합, 교집합, 우리 합집합을 여집합하시면 교집합으로 돌아간다. 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A 교집합 B야.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 교집합 B야. 요 부분의 여집합이래. 그럼 얘네는 전부분 여기 외부가 된다. 라고 하신 건데 이거를 A 합집합하고 B의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에 합집합을 걸어줄 거야. A 여집합은요. 얘네야. 맞지? 그 다음 B의 여집합은요. B의 여집합 요 부분이야. 근데 합집합이니까 한 번만 색칠되면 다 색칠이야. 그래서 요 부분만 지금 색칠 아예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얘 외부 부분만 색칠된 게 똑같다는 거야.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된 거야. 자기가 색칠하면 똑같아. 아시겠어요? 그냥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드모르간 법칙. 이거 아시면 되고 왼쪽을 기억하는 거야. 이 색칠하는 거는 한 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집합 약간 색칠놀이죠. 색칠놀이.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 6번부터 12번까지 빨리빨리 해볼 건데 솔직히 다 못할 것 같다. 10번 정도에 잘릴 것 같은데 자 거기까지 맞게끔 숙제 내줄 거예요. 유형편 번호 보고. 자 그래서 남아서 밑에 있는 예제들 풀고 갈 거고 필수 6번 자 A 차집합 B랑요 합집합 A 차집합 C 이렇게 써 있어. 얘랑 같은 집합 할 거래. 얘들아 근데 자 내가 차집합을 왜 교집합으로 계속 돌리라고 하냐면 차집합은 우리가 분배 법칙하고 교환 법칙 쓸 때 쓰는 거 아닌 거야. 아까 하고 온 거야.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 똑같아 달라. 달라요. 연산 하나인데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꼭 교집합으로 합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연산 바꿔가지고 연산해야 돼.
자, 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바꿔줄 거야. A, 얘가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 얘 합집합, 옆에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로 바꿔준 거야. 그럼 이때 A 교집합이 양쪽에 그대로 같이 있어요. 맞아? 근데 집합이어서 인수분해라고 하시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전개 전 단계로 돌아간 거야. 분배법칙 전개 전 단계로. 그래서 A 교집합으로 묶어주시면 B의 여집합이 있고요. 합집합 C의 여집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전개하시면 위에 거 똑같잖아. 분배법칙에 역 가능하다고. 얘 전개해보세요. 얘 전개해보세요. 얘죠. 둘이 합집합 맞죠? 그래서 맞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다시 드모르간의 역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드모르간의 역이에요. 여기 밖으로 양쪽이야 당연히 등식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어떻게 돼? A 차집합으로 자기가 바꿔주면 되는 거야. B 교집합 C 이렇게요. A 차집합 B 교집합 C. 왜?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돌려준 거야. 이것만 잘하면 돼. 일단 교집합을 여집합이 같이 걸리면 차집합으로 돌아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 보기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있죠? 이렇게 된다. 없으면은 답이 위에 거일 거고 있으니까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가 다 바꿀 수 있으면 돼. 교집합, 여집합, 그 다음 분배법칙으로 땡기는 거. 앞에 거는 한 게 없어. 앞에 필수 예제 4번까지가. 지금 여기부터가 이제 슬슬 문제고요. 네. 자, 그 다음 쪽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들 위주로 풀어줄 거고, 확 어려운 거 같은 것만 좀 해줄 거고. 필수 7번하고 여기는 7-2번 해줄게요. 필수 7번은 이렇게 써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써있고요.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써있는데 여기 외부분에 교집합 A 써있는데 A래. 문제가 기네요. 근데 중괄호 써있는데 자 봐봐. 중괄호 써있다. 중괄호 써있으니까 지금 요 현상부터 먼저 해결 지어주려고 하는데 정해야 돼 자기가.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이미 어렵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요걸로 돌아가도 되고요. 자 선택지 두 가지. 1번 여기 차집합으로 돌린다. 아니면 2번 여기 여집합 드모르간 한다. 드모르간. 자 여기 A 합집합, B 여집합, 차집합 얘로 돌려주면은 연산이 안 돼 지금 어차피. 자 적어볼게요. 적어야겠다. 여기 차집합 A, 교집합 B 이거 해봤자 연산이 안 된다고. 추가 연산이. 그래서 여기서 막히잖아. 연산이 더 간단해지려면 간단해져야 돼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드모르간을 한번 써볼 거예요. 드모르간 돌려볼게. 자 이거 드모르간 걸어주시면 우리가 앞에 거는 그대로 다 놔주시고 뒤에 거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연산돼. 그러면 이제 공통부분 보인 거야. 그러면 연산이 줄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 보이시죠? 여기 뒤에 걸려 있으니까 뒤에 묶어. 앞에 A 있고요. 뒤에 A 여집합 있고요. 사이 연산 교집합 있는 거야. 전개하시면 얘랑 똑같다. 요 부분까지 돼야 돼.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은 뭐예요? 둘이 교집합 있어?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니까 얘가 간단해진 거야. 지워. 그럼 이 중괄호 계산 결과가 B의 여집합만 남은 거고 이제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값이 A가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교집합은 교환법칙 되잖아. 너네 헷갈리면 이렇게 꼭 돌려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A 차집합 B가 A란 거야. A에서 B 뺐더니 A래. 둘이 뭐가 있어 없어? 겹치는 원소가 없다고. 겹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서로수다. 여기까지 된 거야. 여기까지 문제 풀고 시작한 거예요. 후서가 여기 논리 단원이어서 논리성이 좀 딸리면 힘들어요. 논리적일 수 있어. 자, 기억번 문다. A 합집합 B는 A래. 그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그림을 A, B를 이렇게 따로 그려. A 합집합 B가 A야? 아니죠. 여기랑 여기 둘 다 색칠해야 돼. 아니다. 땡. 기억번 긁어.
니은번 둘이 교집합, 공집합 맞네. 맞네. 니은. 그 다음 디귿번 A가 B 안에 들어간대. 땡. 그래서 니은번 하나다 라고 된 거예요. 니은 하나. 요 부분 얘 이거 연상한 거 이 과정 적어주라. 요거 하나만. 7-1번은 본인들이 할 건데 이렇게 따라하려 해줘야 돼. 거기 써있는데 한번 해주세요. 천천히 적어줘. 연산 따라 해줘야 돼. 그래서 일부러 위에 것도 한 거야. 줄어드는 게 아예 없어요. 못한다. 위에 걸로 아예 안 된다. 할 거야. 할 거 같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겠다. 아니야. 작년 여름방학?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래? 나 요즘 행복해. 조금 행복해. 진짜 아팠어. 자, 봐볼게요. 7-2번. 왜, 주빈아 기억났어? 자, 볼게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이거 뭔데?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집합이 걸려 있으니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돌려줘. 이렇게, 얘 여집합. 그 다음 차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식이. 그럼, 이때 여집합 이거 있죠? 얘를 어떻게 해? 전개, 전개, 전개. 드모르간 시작해주는 거야. 그럼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고요. 드모르간 쓴 거야. 그 다음 교집합 B에 여집합 돼 있는 거야. 좌변식만 적을게요. 그럼 연산이 혼합연산으로 바뀌었지. 이제 그럼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 한번, 전개 두 번. 그럼요. 얘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 거야. 이래서 계산이 간단해지는 부분이 계속 나와. 이런 거 찾아서 우리 공집합이 나왔죠? 사라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만 남은 거고 얘가 공집합이다. 이건데 얘가 여집합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걸려있지. 두 번 걸려있을 때는 계속 드모르간 쪽으로 보는 거야. 두 번 걸려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드모르간 또 쓴 거야. 여집합이 두 번이면 드모르간 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얘는 그냥 아예 대놓고 드모르간 쓰라고 하고 있고 연산이 섞여 있으니까 전개만 잘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한 과정씩 하나씩 해줘야 되고 이제 그래서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래. 그럼 전체 집합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냥 A, B로 정확히 잘려 있고 외부 부분에 아예 없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고요. 내용 보시면 그럼 4번 여기가 뭐야? A 합집합 B가 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정확히 뭐야? 얘가 전체 집합이다 라는 보기랑 일치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둘의 외부 부분이 없다고. 이거 내가 마음대로 그린 거야. 이거 전체 집합을 A랑 B로만 꽉 채웠다는 거야. 외부 부분이 없다고. A 합집합 B에 남는 부분이 공집합이다. 요따 양쪽에 여집합, 여집합 거시면은 2씩 나와요.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원래 거여서. 어렵고요. 라고 하자. 네. 필수 8번. 필수 8번. 여기 이제 8번 혼자 할 때 힘들 텐데. 목요일날 갖고 오시고요. 잘 안 풀리면. 우리 3시엔 가자, 목요일날. 응. 아니, 진짜 목요일은 좀 빡세게 해야 돼. 지금 몇 번 안 나왔어. 3번 남았어. 안 돼. 그런 거 안 돼. 이게 중학교 때 아니어서 시험이 잘 나올 거야.
자, A 삼각형 B 써 있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있는 거냐?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어. A 차집합 B가 뭐야? 얘가 A 차집합 B라 했지. 그 다음 B 차집합 A는 이쪽이죠. 이렇게 색칠한 게 지금 요 부분이란 거야. 요거 잘 안 나와요. 요거 잘 안 나와. 일단 봐봐. 여기 밑에 하나 걷어줄게. 8-2번 X 쳐놔. 8-1번만 해요. 똑같은 연산이니까. 8-2번 X 쳐놔. 자, 요거라 할 때 항상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기억번 갈게요. 그래서 필수 8번 잘 보시면 밑에 보기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A 삼각형 A 여집합 써 있어. 그러면 얘는 연산 기호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대로 하는 방식이에요. 둘이 차집합해. 둘이 차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차집합 A. A에서 A 여집합 뺄 게 있어? 없죠? 안 빠지니까 A 그대로야. 빠진 게 없어. 그 다음 A 여집합 차집합 A 빠진 게 없어. 그래서 둘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다. 기억번 A 합집합 A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니은번 A 삼각형 A예요. 둘을 차집합 걸어줘. 그 다음 전체 집합, 합집합 A, 차집합 A, 공집합 다 빠지죠. 얘의 합집합이래. 공집합 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맞지? 그냥 그대로 연산기호 넣어달라는 거야. D급번 전체 집합 삼각형 공집합.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 빼기 공집합, 합집합, 우리가 공집합, 차집합, 전체 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빼시니까 빠져 안 빠져? 뺄 게 없어요.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 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큰 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 중에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 그럼 D급번만 올래. 이렇게요. 기억번 안 맞아요? 이거가 공집합이라 써 있는 거야. 땡. 얘 공집합인데 전체 집합 써 있어요. 기억 니은 땡. 그래서 D급번만 정답이다. 쉽고요. 자, 필수예제 9번 갈게요.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 요거 배수 집합 연산 있는데 요것도 내신 때는 조금 더 탄탄하게 할 건데 지금 일단 그래도 나름 선행이니까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배수 집합이래. 첫 번째 9번에 1번 A에 N이 있고요. 얘가 부분 집합이래. A에 15와 교집합 A에 20 이렇게 있어. 얘네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야. 그럼 얘는 뭐야? 15의 배수집합이죠. 그 다음 얘는 20의 배수집합이야. 근데 둘이 교집합 걸려있지. 그럼 뭐야? 15랑 20의 공배수 보란 거겠죠? 공배수 보란 거야. 그럼 둘의 공배수 몇이야? 60의 배수죠. 그래서 공배수가 60이니까 다음 표기는 우리가 이렇게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A의 60, 60의 배수. 그래서 AN 자체가 60의 배수 안에 포함되셔야 된대요. 그럼 누가 큰 거야? 둘 중에 60이 큰 거겠죠? 60이 큰 집합이다. 얘가 큰 집합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N 자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30 같은 거 되시면 포함이 아니라 벗어나요. 아시겠어?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돼. 그러면 60 될 수 있고요. 120 될 수 있고요. 점점점 얘네 N은 60의 배수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120이 되면 120, 240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N이 최소값은 60이 되겠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집합이 아니라 이건 공배수 내용이죠. 그냥 뒤에 포함관계 한 번만 딱 집합 내용이야. 자, 그 다음 A 6 써 있고요. 교집합 A 8과 그 다음 합집합 A 12 써 있어. 얘는 AN이래. 근데 자 봐봐. 배수라는 거를 이용하기는 공배수가 좋거든. 우리가 합집합으로 8과 12의 배수에 합집합으로 거시면 힘들어요. 내용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연산이 섞여 있지. 이걸 전개 한 번씩 해가지고 분배법칙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럼 교집합으로 걸어야지 공배수가 걸려.
그것만 따지는 거야. 합집합은 공배수가 아니야. 8, 12, 그 다음 16 이러면서 다 체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싹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해. 근데 우리가 공배수를 이용하자가 계산 장점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A6 교집합 A8이 되고요. 그 다음 합집합 A6 교집합 A12가 된 거야. 가변식이 이거야. 그러면 왼쪽 거는 6과 8의 공배수죠. 이제 교집합으로 돌렸으니까 공배수야. 몇이야? 6과 8? 24죠. 그래서 이걸 A24로 표기가 가능한 거야. 24의 배수. 공배수 처리해야지 짧아져. 얘네. 그 다음 6과 12야. 교집합. 둘이 배수 형태네. 아예 그냥 A12네. 이렇게 된다. 그럼 10이랑 24의 합집합이래. 그럼 어때요? 둘 중에 누가 커? 12가 크죠. 그래서 얘는 A12가 된다. 이렇게 합집합 하셨을 때 큰 거가 걸린다. 12가 크잖아. 완벽히 포괄하고 있잖아. 정확히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n이 12가 된다. 뭐야, n 16인데? 뭐가 잘못됐니? 문제가 잘못됐네? 여기가 16이네요. 6으로 했는데. 그냥 하자. 6으로 바꿔줘. 네, 6으로 바꿔주세요. 16이라 써있어요. 뭐야, 16이었어? 아, 눈이 이상하네. 네, 6으로 좀 바꿔주세요. 6으로 바꿔주고 뒤에 답 긁어줘. 12. 숫자 잘못 적었다고. 6으로 바꿔줘, 저 자리만. 문제. 네, 맞죠. 예, 시간이 몇 시예요? 아유, 널널하네요. 두 개나 할 수 있겠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셀 건데, 잠깐만, 봐보자. 그거야. 자, 필수 11번까지 할게요. 12짜리만 숙제 안 해올게. 12짜리만 숙제 안 해올게. 남아서 12 안 할게. 자, 이렇게 두 가지 하셔야 되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131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NA 합집합 B를 세시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N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진짜. 근데 색칠을 내가 잘해줄 거야. 봐봐. 여기 합집합에 걸려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세면 되냐면 A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는 거야. A의 원소 개수를 한번 세. 한번 셌어. 센 것들 노란색 색칠해 줄 거야. 한번 셌다. 두 번째, 위에 있는 것도 한 번 더 셌어. 여기 안에 있는 원소 개수 세는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센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셌어. 근데 두 번 세진 데가 있어, 지금. 어디가 두 번 세졌어? 여기 한 번 셌는데 한 번 더 셌지. 그럼 중복 센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 걷어낸다. 그래서 저 부분은 중복이니까 중복 걷어낸다. 얘가 중복이어서 두 번 셌기 때문에 중복 걷자 라고 쓰는 거야. 중복 뺄셈. 오케이? 별게 없어요. 저기 두 번 세버려서. 옆에 게 어려워요. 다행스럽게 4개짜리는 안 나오니까 사람 눈으로 셀 수 있다. 자, 세볼게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들 다 같이 셀 거야. 다 셀 거야. 그럼 첫 번째, 아까랑 똑같아. 나랑 똑같이 하고 그냥 기억할 거야. 얘네 공식이야. A를 한 번 세. A 한 번 셌구나. B도 한 번 세. B도 한 번 세. 그러면 C도 한 번 세겠죠? 한 번에 좀 쓸게요. C도 한 번 세. 셌어. 잘 셌구나. 잘 셌는데 지금 여기에서 각 구역들이 세진 횟수가 각각 달라. 자, 뭔 말이냐?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 위쪽 부분. 여기 우산 모양. 얘는 몇 번 셌어? 한 번 셌어. 얘는 한 번이어서 깔끔해. 근데 지금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은 한 번 셀 때 요렇게 한 번 셌고요. 그 다음 여기 B 셀 때 두 번 세졌지. 그래서 얘가 두 번 세진 데야.
그러고 여긴 한 번 세졌고요. 여기도 한 번 세졌고요. 얘가 두 번 세졌고요. 얘가 두 번 세졌고요. 근데 문제점이 어디냐? 지금 첫 번째 A 셀 때 한 번, 그 다음 B 셀 때 한 번 더, C 셀 때 한 번 더 해서 여기가 세 번 센 거야. 저기가 세 번이야, 지금 자리가. A, B, C 셀 때 세 번 세졌어. 그래서 지금 두 번 세진 거는 아까 중복 없앴던 것처럼 그대로 없애줄 거야. 여기 두 번 세진 거, 얘네 구간을 A랑 B가 겹치는 부분 때문에 생긴 게 두 번이잖아. 맞죠? 그래서 N, A, 교집합 B 두 번 센 거를 한 번 뺄 거야. 그럼 이제 얘가 개수 세줄게. 얘가 몇 번이 돼? 한 번으로 지금 바뀐 거지. 그 다음 여기 세 번이었는데 이게 두 번으로 바뀐 거야. 맞아요? 한 번씩 뺀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B 교집합 C를 빼줄 거야. B 교집합 C 얘를 빼주니까 얘는 한 번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얘는 우리가 한 번으로 바뀌었죠. 두 번에서 한 번으로. 다시 또 줄인 거야. 요 부분이 같이 빠지고 있는 거잖아. 여기 빼면서.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요 부분도 빼줘야 돼. C랑 A의 교집합. C랑 A의 교집합을 빼준다. 뺐어. 그러면 얘도 한 번으로 바뀌고요. 얘가 빵번으로 바뀌어요. 다 빼서. 얘가 세 번 빼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요 부분이 빵번이 돼버렸지. 그럼 저기 빈 거 어떻게 해야 돼? 채우면 되는 거야. 저걸 하나 채워줄 건데 쟤는 A도 걸려있고 B도 걸려있고 C도 걸린대지. 그래서 세 가지의 교집합 자리인 거야. 자리가. 그래서 뒤에 하나 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한 번으로 올라간 거야. 여기 식 써주면. 그러면 이제 다 한 번으로 바뀐 거야. 이거 잘 못 쓰겠는 사람 돌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씩 따라해봐 주면 돼. 내가 어떤 증명을 해봤는데도 이렇게 횟수 세는 게 제일 쉬워. 계산을 하나씩 하시면 한 20분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을 해줘. 횟수 체크하면서 색칠. 자, 그 다음 차집합은 진짜 쉬워. 차집합이 진짜 쉬워. 요따 할 거야. N, A 여집합의 개수 셀 거야. N, A 여집합의 개수. 여집합 개수 세는 건요. 전체의 개수에서 당연히 A의 개수 빼면 된다. A 빼고 나머지잖아. 이렇게. 그 다음 A 차집합 B의 개수 셀 거야. 이건요. N, A의 원소 개수에서 둘의 교집합에 걸려있는 얘들을 개수를 빼주면은 왼쪽 남는 부분만 색칠될 거 아니야. A, B 거기에서 어디? A 차집합 B만 요 자리만 센 거야. 여기 걷어서. 그래서 여기 한번 걷어줘 라고 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부분 겹치는 부분만 개수를 뺀다. 개수를 빼겠다고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10번, 11번 갈 거고요. 그렇게 두 문제 하고 밑에 쭉 다 풀고 가십니다. 자, 132페이지. 필수 10번. 오늘은 필수를 좀 다 풀어줄게요. N 전체 집합이 값이 80이고요. N, A 값이 50인데요. 근데 N, A 교집합 B가 값이 20이고요.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값이 13이래. 이렇게 써있어.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는 N, B의 값은 이랑 써있어. 자, 그럼요. 우리가 B의 개수 셀 건데, 자, 봐볼게. 여기 여집합 두 번 걸려있지. 계속해서 법칙은 사용이 그냥 돼. 얘의 식이 뭐냐면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서 A, B 적어주시면 A의 여집합의 개수가 13개니까 요 외부분에 13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 N, A 합집합 B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 개수를 빼주면 되니까 값이 몇 가지? 67가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안에 67가지가 있다고. 자, 다시 전체의 개수가
80개인데요. 여기 외부 부분에 13개라니까 얘네 개수는 반드시 67개여야 돼. 라고 잡은 거야. 아까 여집합식 이용해서. 여집합에 합집합이 걸려있을 뿐이야. 아까 한 개짜리였고. 자, 그래서 얘를 우리 알아냈으니까 이제 B의 개수를 찾으러 갈 건데, 자, 우리가 N, A, 합집합 B라는 식이 있어. 식을 쓰시는 거예요. NA 더하기 NB에서 두 번 중복해서 거는 게 요 자리죠. 여기 교집합을 하나 걷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때 요 자리가 67개, 얘가 몇 개? 52개. 얘가 몇 개인지 몰라 찾을 거. 얘는 우리가 20개. 라고 썼으니까 1차 방정식 나와서 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 세주시면 된다. 얘는 32개고요. 이항하시면 35개. 별은 35.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엄청 어렵진 않고요. 지금 몇 시야, 오진아? 어이구, 괜찮네. 자, 10-3번 좀 해줄게요. 애들이 와서. 자,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둘이 교집합이 없구나. 라고 써있고요. NA는 11개. 얘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해주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어서. 유형편 풀 때 있을 거예요. 3개짜리가 있거든. 자, 둘의 교집합이 전혀 없대요. A랑 C의 교집합은 없대. 자, 하나씩 가볼게요. A랑 B를 합쳐볼 거야. 여기 식 나와 있잖아. N, A, 합집합 B에 대한 식을 써주시면 N, A 더하기 N, B를 쓰시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왼쪽에 썼던 그 식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럼 얘가 11, 얘가 10이고요. 그 다음 얘가 16이니까 얘가 몇이야? 5이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5가 된다. 이걸 하나 알 수 있어. 둘의 교집합은 5가지. 그 다음 두 번째 N, B 합집합 C는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13개예요. 13개. 자, N, B 더하기 N, C에다가 빼기 N, B 교집합 C 요걸 적어줄 수 있어. 그럼 B 값은 10개고요. 얘는 8개죠. 얘 값이 13개니까 얘가 5개다. B 교집합 C는 5개구나. 도 찾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3개짜리 합집합을 찾으시래요. 그럼 아까 그 식을 써줄 거야. 하나짜리, 하나짜리를 모두 적고요. 그 다음 뺄셈 2개짜리가 겹친 거를 다 걷어줘. 2개짜리 교집합들 다 걷어줘.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개짜리 교집합을 더해줬거든요. 얘가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야지 원래 푸는 거고 많이 풀어봐야지 풀리는 유형인데, 자, A 값은 몇인지 써있어. 11. 얘 값은요, 값이 10. C 값은요, 값이 8이야. 그때 둘의 교집합은 값이 몇이야? 5이죠. 둘의 교집합은 몇이야? 5이죠. 근데 C 교집합 A는 공집합이라 써있으니까 빵이야. 그 다음 2개짜리도 교집합이 빵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환 법칙 걸어주시면 돼요. A랑 C를 먼저 계산해. 공집합이죠. 공집합, 교집합 B니까 공집합이야. 빵이야. 이렇게요. 제 빵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어떻게 된다? 더한다, 더한다, 뺀다, 뺀다. 이렇게 해서 10개 빠지네. 10개 빠지니까 지워져서 값이 19개가 되겠다. 19. 1차 방정식 갖고 계속 푸시는 거예요. 문제가 확 어려우면 추론이 걸려서 진짜 어려워. 근데 자, 11번 하나 마지막이요. 11번 하나 마지막. 11번이 하나 어렵고요. 밑에 11-2번까지 합니다. 오늘 11번이 제일 어려울 거야. 자, 전체 학생이 40명이래. NU는 40 적어주세요. 그 다음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인데 수학 문제 맞힌 얘 A라 적을래. 수학 문제 맞힌 얘 22명. 수학 문제 말고 과학 문제 맞힌 얘들 18명. 그 다음 수학과 과학을 모두 틀린 학생이 10명이래.
그러면 맞춘 얘들을 A로 표기, 맞춘 얘들 18로 우리 B로 표기했으니까 둘 다 틀린 얘들이래. 그러면 둘 다 틀렸으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표기해 줄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 그럼 얘가 수학을 맞춘 얘야. 얘가 과학을 맞춘 얘야. 그럼 수학을 못 맞춘 얘들은 바깥에 있겠죠. 그 다음 과학을 못 맞춘 얘들이 밖에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수학과 과학을 모두 틀린 학생이니까 둘 다 못 맞췄어야 돼. 그래서 합집합에 여집합이 걸려야 되는 거야. 아무데도 안 걸리게끔. 한 개에도 못 맞춘 얘들이 바깥이야. 얘가 모두 틀린 얘들이야. 그게 바깥이야. 그거의 인원수가 몇 명? 10명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여집합 연산 배운 거 그대로 N, A 합집합 B는 여집합이 10이기 때문에 안에가 30명이어야 된다. 라고 30이 잡힌 거야. 여집합 이분법이잖아. 저기 밖에 없으면 안에 있다. 남는 거, 안에 거. 그래서 이때 수학 문제만 맞춘 학생 수를 구할 건데 이때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NA 교집합 B를 해주는 거야. 그럼요. 얘가 22, 얘가 18. 그럼 얘네 40이죠. 얘가 몇 명? 10명.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기 요 자리가 10명이네. 얘가 10명. 그럼 요 자리 몇 명? 12명. 그럼 저 자리는 8명. 그래서 우리가 몇 명? 12명이 된다. 수학만 맞춘 얘들 12명. 밑에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밑에 해보세요. 자, 133페이지까지 아래 문제 다 푸시면 끝.